이번 시간에는 각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입체도형이 우선 가부터 바까지 있고 그 중에 이미 배운 각기둥인 도형을 찾고 그 다음에 각기둥이 아닌 도형을 찾아보라고 했네요. 자, 각기둥의 특징은 평행한 두 면이 있고 그 두 면은 다각형이면서 합동이었죠. 그리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었네요.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도형을 찾아본다면 가는 평행한 두 면 있고 그 두 면이 다각형이면서 합동 맞죠? 그리고 옆면도 직사각형이고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도형을 선생님이 평행한 두 면을 색칠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가, 나, 라. 그런데 다, 마, 바는 우선 평행한 두 면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우리가 각기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불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건데요. 각불은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도형들을 우리가 각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생긴 입체 도형의 특징이 도대체 무언가 하고 봤더니 밑에 놓인 면이 모두 어떤가요? 그렇죠. 다각형이네요. 그리고 옆으로 둘러싸인 면을 봤더니 모두 자, 여기는 옆으로 둘러싸인 면이 이렇게 삼각형이 3개 있고 이 도형은 삼각형이 4개 있네요. 자, 이 도형은 삼각형이 5개, 이 도형은 삼각형이 6개. 따라서 옆으로 둘러싼 면은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이구나. 이러한 도형을 각불이라 하구나 알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자, 그렇다면 각불에도 밑면과 옆면이 있을까? 각기둥처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각불에서 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러한 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밑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 니은, 디귿. 또 면, 기역, 디귿, 리을. 그리고 면, 기역, 미음, 리을. 또 면, 기역, 니은, 미음. 이런 4개의 도형과 같이 밑면과 만나는 면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면에 한 변과 모두 만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아까 밑면을 파란색으로 그렸고 지금 옆면을 빨강색으로 표시했을 때 파란색 면과 모두 한 변씩을 만나고 있죠. 자, 그러면 각불의 밑면의 수는 항상 그렇죠. 1개입니다.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요. 이거는 각기둥과 같네요. 왜냐하면 밑면의 변마다 옆면이 1개씩 붙게 되기 때문에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각기둥에서는 한 밑면의 변의 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각불에서는 그냥 밑면의 변의 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는 각기둥에는 밑면이 2개고 각불에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각불에서는 한 밑면의 변의 수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자, 각불의 옆면은 모두 어떤 모양이죠? 그렇죠. 삼각형이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납니다. 지금 이 도형으로 본다면 점 기역에서 옆면 4개가 모두 만나는 걸 볼 수 있네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 입체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 밑면이 다각형인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밑면이 다각형인 도형은 밑면이 삼각형이네요. 그리고 나는 밑면이 사각형.
그런데 다는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원은 다각형이 아니니까 쓸 수 없겠네요. 그러면 우선 가와 나까지 적을 거예요. 자, 라는 밑면이 삼각형이므로 다각형입니다. 마는 밑면이 육각형이네요. 그래서 다각형이고 바는 밑면이 오각형이므로 다각형이겠네요. 자, 그러면 옆면이 삼각형인 도형을 찾아보세요 했는데 1번 가는 옆면이 사각형이네요. 자, 나는 옆면이 삼각형이네요. 자, 다는 옆면이 삼각형이지는 않고 라는 옆면이 삼각형이네요. 자, 마는 옆면이 삼각형이네요. 바는 옆면이 직사각형이네요. 자, 그러면 각부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은 삼각형인 도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봤더니 나가 있고 이렇게 라가 있고 이렇게 마가 있네요. 그래서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나, 라, 마라고 각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이에요. 각부를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자, 각불에서 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었네요. 그래서 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밑면이라고 하죠. 자, 각불에서 면, 기역, 니은, 디귿, 면, 기역, 디귿, 리을, 면, 기역, 리을, 미음, 면, 기역, 미음, 니은과 같이 밑면과 만나는 면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옆면이라고 하죠. 예제 3번입니다. 입체도형을 보고 표를 완성하시오 했는데 우선 가와 나라는 입체도형이 주어져 있네요. 자, 가는 밑면의 모양은 그쵸, 여기니까 평행한 두면 오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옆면의 모양은 뭐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볼게요. 그렇죠, 직사각형이죠. 자, 밑면의 수는 2개이고 옆면은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기 때문에 오각형의 변의 수의 개수인 5와 같겠네요. 자, 그러면 나에서 볼게요. 나는 밑면은 그렇죠. 오각형. 자, 오각형 밑면은 몇 개였어요? 그렇죠. 1개죠. 그리고 옆면은 삼각형이죠. 그리고 밑면의 변의 수인 5개가 있겠네요. 각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각불의 이름 알아보기인데요. 각불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밑면이 삼각형인 이 각불의 이름은 삼각불입니다. 자, 밑면이 사각형인 이 각불의 이름은 사각불이에요. 자, 밑면이 오각형인 이 각불의 이름은 오각불입니다. 자, 그러면 각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각불의 구성 요소는 우선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 있습니다. 자,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선분이겠죠. 이런 선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불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인데요. 방금 모서리 한 개 있었고 여기 모서리 또 이 모서리 하면 여기서 만났네요. 자,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불의 꼭지점 중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에 대한 이름을 찾아볼게요.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은 꼭지점이었고, 선생님이 꼭지점을 이 도형에서 꼭지점을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5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5개 중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은 어떤 점이냐? 이 점이겠네요. 잠시만요. 그쵸? 그래서 이 점에게는 각불의 꼭지점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꼭지점 중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예, 이 용어도 중요합니다. 자,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 여기 밑면이 있죠. 그랬을 때 밑면까지의 수직거리. 자,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불의 높이를 잴 때는 자하고 삼각자의 직각을 이용하면 정확히 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는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각불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육각불이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삼각불부터 육각불까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볼 거예요. 자, 삼각불은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밑면의 변해수는 삼각형의 변해수 개수인 3이겠네요. 자, 그러면 사각불은 밑면이 사각형이라서 이름이 사각불이겠죠. 그러면 사각형의 변해수는 그렇죠. 4개입니다. 자, 오각불은 밑면이 오각형이고 오각형의 변해수는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육각불의 밑면은 육각형이에요. 그리고 육각형의 변해수는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꼭지점의 수에 대해서 세어봅시다. 자, 꼭지점은 밑면에서 3개가 있고 각불의 꼭지점이 1개 있겠네요. 따라서 3개보다 1개 많은 4개겠네요. 자, 사각불에서 볼게요. 밑면 사각형의 꼭지점만큼의 4개가 있고 각불의 꼭지점이 하나 더 있으니까 4개보다 하나 많은 5개겠네요. 자, 오각불은 밑면의 변의 수만큼 밑면의 꼭지점 개수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각불의 꼭지점이 더 있으므로 6개겠네요. 자, 육각불은 밑면의 변의 수만큼 생기고 각불의 꼭지점이 더 있으므로 7개겠네요. 자, 그러면 면의 수를 볼게요. 면의 수는 옆면이 우선 밑면의 변의 수만큼 밑면 변마다 옆면이 있고 거기에 밑면이 있으므로 4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각불에서도 보면 밑면 변마다 옆면이 있겠죠? 그리고 밑면이 있기 때문에 4 더하기 1은 5입니다. 자, 오각불 역시 밑면의 변마다 옆면이 있고 거기에 밑면이 추가되므로 5입니다. 아이쿠, 잘못 썼네요. 자, 육각불은 역시 밑면의 변마다 옆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면이 1개 더 있으므로 7개겠네요. 자, 그러면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만큼 한 번. 자, 지우고 할게요. 자, 모서리는 밑면의 변만큼 한 번 있고 또 한 번 있죠. 그래서 3개씩 2번 있어서 6번, 6개. 사각뿔은 한 번, 2번, 4개씩 2번 있겠네요. 자, 오각뿔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역시 밑면의 변의 수만큼씩 2번. 자, 육각뿔은 1, 2, 3, 4, 5, 6. 1, 2, 3, 4, 5, 6. 밑면의 변의 수만큼씩 2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네모각뿔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네모각뿔이 됐다는 거는 밑면이 네모각형이었다는 얘기고, 네모각형의 변의 수는 네모개겠네요. 자, 그렇다면 꼭지점은 밑면에 네모개가 생기고 거기에 각뿔의 꼭지점이 위에 또 있을 것이므로 네모 더하기 1개겠네요. 그 다음에 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만큼 옆면이 생기고 밑면이 하나 더 있을 것이므로 네모 더하기 1이겠네요. 자,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만큼 생기고 또 한 번 더 생기니까 네모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이해 가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셀 때부터 좀 규칙적으로 셌는데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자, 밑면의 모양은 다 이름을 따라갔어요. 밑면의 모양 따라서 각뿔에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을 수밖에 없었다. 자, 밑면의 변의 수는 역시 삼각형은 3개, 사각형은 4개, 오각형은 5개, 육각형은 6개, 네모각형은 네모. 자, 그러면 꼭지점은 밑면의 변의 수만큼 아래쪽에 밑면에 해당하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각뿔의 꼭지점만큼 한 개씩 더 있다. 자, 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만큼 옆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밑면 하나가 더 있으므로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이더라. 자,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 수만큼 선생님 편리대로 말한다면 아래쪽에 위쪽에 한 번씩 생기므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와 같더라. 이해 가나요? 그래서 위에 한글로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각뿔의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 각뿔의 면의 수도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 근데 왜 더하기 1을 하는지는 각각 말을 해줬죠. 각뿔의 모서리 수는 밑면의 변의 수 2배 곱하기 2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제 1. 각뿔을 보고 네모 안에 각 부분의 이름을 써 넣으시오 했네요. 지금 첫 번째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고 이 부분은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난 점이네요. 그래서 각뿔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은 꼭지점이겠죠.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선분인데요. 자, 이 선분은 이 면과 이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이죠. 그래서 각뿔에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지우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볼 건데 여기는 꼭지점이긴 한데 어떤 꼭지점인가요? 그렇죠. 각뿔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네모를 볼 건데 저 네모를 봤더니 각불의 꼭지점에서 쭉 그어진 선분이에요. 그런데 밑면과 수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인 높이에 해당하는 선분이므로 높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제 이 각부를 보고 표를 완성한 다음 규칙을 찾아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네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봤더니 밑면이 삼각형이라서 밑면의 변의 수는 그렇죠. 3개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어때요? 밑면이 사각형이죠. 따라서 밑면의 변의 수는 4개. 세 번째 그림은 밑면이 오각형이므로 밑면의 변의 수는 5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꼭지점을 한번 세워볼 건데 꼭지점은 그냥 세워볼게요. 첫 번째 거 4개. 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도형에서는 5개. 자, 세 번째 도형에서는 6개네요. 자, 그러면 면의 수는 어떤가 봤더니 면의 수는 첫 번째 도형은 1개, 2개, 3개, 4개. 두 번째 도형은 1개, 2개, 3개, 4개, 5개. 다섯 번째 도형은 1개, 세 번째 도형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자, 그러면 모서리를 세볼게요. 자, 모서리를 세면 1개, 3개, 6개. 4개, 8개. 5개, 10개. 자, 그러면 이제 표를 완성은 했고 규칙을 찾아서 식으로 써야 하므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불의 꼭지점 수는 자, 밑면의 변의 수보다 어땠나요? 그렇죠. 1개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불의 면의 수는 역시 1개 많죠. 그래서 3의 1 더한 4, 4의 1 더한 5, 5의 1 더한 6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각불의 모서리 수입니다. 자, 3이 6이 되었고, 4가 8이 되었고, 5가 10이 되었으므로 밑면의 변의 수의 2배구나 라고 알 수 있네요. 자, 3번이에요. 어떤 각불의 면의 수와 모서리의 수를 더했더니 22개였습니다. 이 각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했네요. 자, 어떤 각불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은 모르죠. 그래서 밑면의 변의 수를 네모라 생각해서 네모 각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네모 각불에서 면의 수는 또는 또 모서리의 수는 어떤지 봅시다. 자, 네모각불에서 면의 수는 어떤가요? 그렇죠. 밑면의 변의 수보다 밑면의 변의 수만큼 뭐가 생기죠? 옆면이 생기죠. 그래서 밑면까지 해서 1개 더 많죠. 그리고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만큼 1번, 2번 이렇게 셌죠. 2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만큼을 더하면 21이에요. 그랬을 때 각불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삼각불부터 다 세워서 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는 풀 수 없죠. 자, 식을 정리해 볼게요. 네모 더하기 1, 네모 곱하기 2. 이 두 수를 더했을 때 22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네모 더하기 1은 그냥 쓸게요. 근데 네모 곱하기 2는 우리가 네모 더하기 네모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표시할게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3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라고 할 수 있네요.
그 부분이 거기에 1더해서 22이므로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까지는 21이겠네요. 그러면 네모는 몇인가요? 그렇죠. 21 나누기 3이므로 7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네모 부분에 7을 넣으면 이 각불의 이름은 칠각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다면 7 더하기 1은 8, 7 곱하기 2는 14이므로 합이 22임을 검토할 수도 있겠네요.